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고 싶은 월급쟁이들의 과대망상 사업계획 썰풀기 브런치 타임입니다. 오늘 첫 방송입니다. 저희가 둘이 점심을 맨날 먹다가 저희가 맨날 만나면 하는 얘기가 사업 구상 얘기를 맨날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기반으로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매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업 구상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주로 아마 저희가 관심이 제일 많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우리 주제 들어가기 전에 네. 점심시간인데 네. 좀 먹으면서 하면 안 돼요? 네. 저희가 협찬받은 거 절대 아니고요. S사의 이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영상을 찍으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방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컨셉추얼하게 이 영상이 뜰 때까지 저희는 맨날 이렇게 샌드위치만 먹으면서 이게 BLT 샌드위치인데 저희 채널 이름이 브런치 타임이잖아요. 브런치 타임 약자로 BLT 딱 맞는 것 같아서 채널 뜰 때까지 점심 때는 BLT를 먹자. 저는 굉장히 프로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BLT 자체에는 이 프로틴 함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메뉴는 아닙니다, 사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주제로 피트니스 관련된 플랫폼을 다뤄볼 건데요. 피트니스가 요즘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가도 피트니스의 한 영역인 것 같고, 그렇지? 요가, 뭐 필라테스 다. 요즘에 다양한 피트니스 영역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좀 그래도 좀 더 범위를 좁히는 게 이야기를 하기엔 좋으니까 저희는 소위 말하는 한국의 대세인 헬스에 대해서 좀 이 플랫폼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그리고 우리 호이가 또 그쪽에 아주 오랜 취미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헬창까지는 아니고 요즘에는 맞는 것 같은데. 요즘은 헬창 아니에요. 요즘은 헬창 아니고 아까 요즘에는 프로틴 조금- 없다며 이거. 네, 요즘에는 조금 그냥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해서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만 헬창의 길은 조금 벗어나서 공약도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뭐 네. 구독자 뭐 예를 들어서 1000명 너무 적나? 한 5,000명 이상 되면 우통 가기, 웃장 가기. 그거는 너무 강하고요. 어. 5,000명 되면요, 제가 데드리프트 하는 영상 한번 올리고요. 데드리프트 하는 영상 한번 올리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풀어야죠. 이제 한 번에 너무 사람이 미천을 드러내면은 그치. 이게 더 이상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트니스 요새 뭐 다들 뭐 외모에 관심 많으니까 특히 네.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련 서비스나 그런 어플, 뭐 플랫폼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트니스 관련돼서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헬창이니까 사실 되게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옛날에. 헬스장 1일권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 맞아 들어봤는데. 뭐 대표적인 거로는 TLX라고 TLX. TLX라고 유명한 게 있는데, 제가 뭐 항상 이 다니는 헬스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갔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집 주변에 다른 데를 가보고 싶다거나 이럴 때 TLX의 패스를 사가지고 써본 적이 있죠. 운동 좋아하는데 출장이 잦은 사람들한테 되게 유용한 그쵸. 서비스겠네요. 그런 식으로 썼고, 그래서 보통 1일권 같은 경우가 비싼 데는 막 2만 원?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최저가를 찾아다녔죠. 동네 가장 가까이 있는데 최저가, 그래서 뭐 5,000원, 뭐 5,500원 하는 데를 찾아서 하루 운동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사실 뭐 운동 관련된 정보를 주는 어플리케이션 되게 많죠, 요즘에. 그래서 혹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뭐 항상 운동 누구나 다 그렇죠. 나만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잖아. 그렇죠. 결심을 많이 하지. 특히 새해 첫 해 이제 막 새해 이제 1월달에 올해는 꼭 운동해야지 하면서 그쵸. 이제 어플 검색하고 하는데 그래서 나도 검색은 해본 적 많은데 되게 운동 검색 어플은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그렇죠. 나도 방금도 혹시 이게 주제가 헬스라고 해서 한번 앱스토어 같은 데서 검색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운동 관련 앱들이 약간 다운로드 수 그게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약간 그거 보면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 다운을 되게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근데
다운로드 횟수에 비해서 우리 주변에 몸짱들이 별로 안 보이는 거 보면은 이게 역시 운동은 의지의 문제가 그쵸. 아닐까 약간 나 그런 생각을 해요. 들어와서 봤지만 막 1000만 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사실 어플리케이션에서 1000만 넘는다는 건 굉장히 그치. 1000만. 엄청난 히트를 친 어플리케이션인데 뭐 그런 거 치고는 사실 그걸 잘 쓰고 있다 아니면 내 옆에 친구가 그런 걸 쓰고 있다라고 추천을 해준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니즈는 있는데 결국에 그걸 충족 못 시키는 데가 아닌가 뭐 그치. 그런 생각은 하게 돼요. 한번 앱스토어 찾아봤는데 보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 어제는 이런 그 아까 말했던 운동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죠. PT라고 하죠 우리가. 그쵸. PT 강사들이랑 운동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 이어주는 약간 그런 중개 플랫폼 그런 중개 플랫폼 같은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의 헬스 관련 앱들은 운동을 내가 혼자서 할 때 어려우니까 그런 PT 받는 게 아니라 그쵸.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 뭐 운동 종류나 아니면 뭐 운동 부위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운동 자체에 관련해서 좀 그 관련 영상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런 스케줄을 짜주는 약간 그런 어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런 앱들을 받아놓고 안 쓰게 되냐면 사실 거기에 정보를 제가 인풋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귀찮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다 기록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넣다 보면은 왜 이렇게까지 귀찮게 넣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안 하게 되는. 나같이 운동 잘 모르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오히려 복잡한 기능들이 더 운동에 거부감을 갖게 할 수도 있고 그치. 또 이렇게 운동하는 게 맞는 건가 약간 그런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그 운동하다가 약간 좀 이렇게 초반에 부상을 당한 적이 많아가지고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큰데 이거 내가 말 그대로 뭐 동영상이나 어떤 그 영상에서 나 운동하는 법 가르쳐줘도 내가 실제로 그거를 잘 따라하고 있나? 이 자세가 내가 나를 뭐 거울을 보면 할 수 있지만은 그치. 정확한 내 자세가 맞는지 모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PT를 하면은 강사가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그치. 자세를 잡아주고 하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드는데 앱으로 그냥 내가 스스로 하기에는 그런 약간 한계점들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단순히 운동만 그러니까 알려주고 뭔가 이렇게 나를 보조해주는 그런 서비스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심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그런 어플리케이션일수록 아까 말한 것처럼 리텐션 해야 되는 이유가 좀 별로 없는? 약간 그치. 집에서 내가 홈트를 하는데 홈트 질리면 이거는 쓸 필요가 없는 앱이 되니까 이 앱을 소장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걸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고객들이 많이 쓰고 소비자의 지갑에서 지갑을 꺼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가 그치.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있는 게 저희가 무슨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정말 그냥 약간 개인적인 생각과 굉장히 편협한 주관적인 의견들을 그치, 나누고 하는 이런 그치. 채널이라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들이 근데 저희는 개인적인 그냥 그런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또 구독자들과 뭐 이런 의견들 주고받으면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뭔가 더 그치. 브레인스토밍하고 키워나가는 게 이 채널의 목적이기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행력인 것 같아요. 그걸 그치. 진짜로 실행하느냐 마느냐 이런 우리가 얘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실제로 실행을 시켜서 사업화시켜 성공하면은 밥 한 번만 사세요. 그치. 밥 한 번 먹고 네. 여기 초대해가지고 한 번 만나서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됐나. 결국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얘기하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니즈는 운동은 헬스장 가서 하고 싶다. 그쵸? 해야 된다. 헬스장 가서 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같이 가르쳐주고 그쵸. 좀 이렇게 가이드 해주고 그쵸. 안내해주고 날 좀 보호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는 기초에 근데 그 틀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 처음 같아요. 할 때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니즈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플이 나온 것 같더라고.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운동 닥터라고 이거 광고 아니에요. 절대 뭐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검색해보니까 운동 닥터라고 올해 아마 런칭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개인하고 트레이너로 약간 이렇게 연결해주는 요새 이런 거 되게 많죠.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치. 뭐 예를 들면 타링 이런 것도 그 안에 이미 있을 거야 아마 이런 그 피트니스 그치, 카테고리가. 있겠지. 그래서 과연 이 어플 이 서비스는 그것보다 더 많은 어떤 강점을 갖고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쓸 텐데. 그치. 가격표도 있고 어. 이 사람 프로필 사진도 있고 막 몸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도 있고
후기도 있고 평점도 남기는 것 같고. 후기도 있고 평점도 있고 그런 신뢰도를 결국에는 그치. 가질 수 있는 장치는 있고.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기대하는 게 다르잖아. 나는 이만큼 원하는 얘는 이만큼 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들을 스탠다드를 만들고 거기다 플러스 아까 말한 평점 같은 내가 이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이 그치.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이건 객관화와 어떤 신뢰성 이 두 개를 갖추어야 되는 게 어떤 성공한 서비스의 필수 조건 아닌가 나는 그치, 그렇게 그치, 좀 그치. 생각하거든. 어떻게 하면 회원과 이 트레이너 간의 그런 본딩을 시킬 수 있을까? 왜냐면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서비스는 이런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모든 서비스의 단점은 결국에는 직거래를 막아야 되는 거거든. 이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이 트레이너랑 내가 한번 이 관계를 맺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필요가 없네. 재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이지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난 전화 영어를 하고 있는데 전화 영어를 결국에 선생님이랑 직거래를 했어 나는. 원래는 플랫폼 통해서 하다가 플랫폼 통해서 그 서비스의 본질 자체는 나랑 선생님이 연결돼서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서비스의 본질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개자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얼마 뛰냐? 얼마 뛰고 주냐? 약간 이거 물어본 거지. 근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큰 거야. 왜냐면 결국에는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치. 인건비, 뭐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갈 건데 그 사람은 결국에 또 사무실도 필요할 거고 뭐 물론 집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서로 원하는 건 결국에는 이 선생님은 나를 통해서 이 튜이션 피를 배우면 되는 건데 결국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더 내가 원래 그 플랫폼에 냈던 돈보다 낮은 돈을 주고도 이 사람은 더 높은 돈을 받는 직거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지. 거래 비용을 더 낮추는 거지. 그치. 이렇게 보면.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오히려 플랫폼이 필요가 없어지는 플랫폼은 되게 일회성이 돼버리는. 근데 그런 예를 든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뭐 이렇게 수업이나 그런 거 이렇게 뭔가 주기적으로 쭉 이어가야 되는 서비스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포인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근데 트레이너가 되게 장기적인 관계라고 나는 생각해서 뭐 최소 3개월은 돼야 뭐 사실은 왜냐면 돈이 나는 오히려 비싸서 일회성으로 만날 수가 없는 관계를 오히려 생각하는 거야. 한 돈을 들인 이유 자체가 나 운동 제대로 하고 싶어여서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도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서 내 생각에는 장기적인 트레이너와 이 개인 회원 간의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뭔가 이 플랫폼 사업자가 돈 수익을 얻으려면은 그치. 그런 거를 뭐 강제적인 아니더라도 계속 다른 어떤 뭐 유익을 줘서 그치. 계속 이 서비스나 어플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치, 그치. 그런 키지. 그치, 플러스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치. PT를 받는 고객 입장도 좋고 또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트레이너한테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 그치. 운동을 하면은 내가 오늘 뭐 해서 뭐 이두 운동을 하고 등 운동을 했어. 그럼 뭐 진짜 나는 열심히 한 트레이너는 기록할 거라고 생각해. 뭐 회원 노트 같은 거에서 오늘 뭐 이 회원 뭐 루디 회원 뭐 등 몇 회 했고 몇 킬로 들었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가 주변에서 지켜보고 또 내가 직접 경험해봤던 트레이너 중에 그렇게까지 막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은 사실 없었거든. 나도 개인적으로 내가 운동을 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어디에 운동을 했고 그게 잘 기억도 안 나고 트레이너도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막 회원님 저번에 뭐 가슴 하셨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나도 뭐 찝찝한 거야 되게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뭔가 차트처럼 기록을 하고 또 그게 이제 뭐 어떤 시각적으로도 되게 잘 확인할 수 있게 나오고 그러면 이거 되게 회원 관리할 때도 좋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내 어떤 건강 상태나 내 몸이 이제 발전되는 걸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 좋고 트레이너 입장에서도 고객을 계속 트래킹하고 어떤 뭔가 계획 플랜을 짜고 또 고객 관리하는 차원에서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뭔가 운동을 기록하고 그걸 회원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약간 서비스? 그치. 그런 게 추가되면은 더 강점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 트레이너가 이 사람을 관리하는 데에 대한 도구지 사실 이제 운동을 하는 회원 입장에서 그치. 원하는 거는 내가 뭘 했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 내가 너한테 배우긴 하는데 사실 내가 뭘 했냐에 대한 기록도 계속해서 쌓여야 되는 게 사실 물론 포인트인 것 뭐 같아. 회원이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겠지. 근데 뭐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은 거. 그리고 처음에 보통 이제 헬스장 가면은 그 인바디 측정하잖아. 그치. 그 BMI 수치라거나 그거 나오고 내 키 몸무게 다 나오니까 그걸 딱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대략적인 사람의 어떤 그런 레이아웃이 나오는 거야. 그치, 나오지. 지방률 복부 비만 막 이런 거. 이렇게 나와 있고 운동을 어제도 했어. 그럼 이제
트레이너 그걸 입력하면은 그러니까 히트맵처럼 운동한 부위가 약간 좀 더 색깔이 음영이 빨갛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도 뭔가 보람이 있잖아. 내가 오늘 여기 했구나.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했으니까 여기 해야지. 약간 그게 피로도 개념을 볼 수도 있으니까 온몸이 빨개. 그러면 되게 사용자 입장에서 나 지금 운동 열심히 했다. 그 트레이너 입장에서도 뭐 이 사람이 뭐 저번에 왔을 때 여기 몇 킬로 들었으니까 오늘은 여기 해야겠다. 그치.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뭐 몸무게나 약간 그런 걸 업데이트 나가면서 UI도 좀 더 날씬해지고 이렇게. 그치. 그 반영되면은 그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인바디 해주는 거지. 동기부여도 되고 좋을 것 같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런 결국에는 시각화를 얼마나 잘하냐도 엄청난 서비스의 품질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말해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사용자한테는 내가 운동을 뭘 했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나의 그런 체형 변화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그래픽화해서 나의 변화를 좀 더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면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한 뭐랄까 만족도를 채워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고 뭐 교수님들이나 업계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무리 데이터를 네가 잘 분석을 해도 얼마나 더 직관적이게 시각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대.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시각화라는 게 되게 서비스에서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 식단도 되게 운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 식단 엄청 중요하고 트레이너들이 카톡이나 이런 걸로 쫙! 이 사람을 어제 뭐 먹었어요? 뭐 아니면 술 먹지 말랬죠. 뭐 약간 이런 거야. 결국엔 그러고 뭐 오늘은 뭐 드세요? 뭐 이런 거를 결국에 보내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식단 정보를 주는 다양한 앱도 있었던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식단 관리도 한번 해보려고 앱을 써본 적이 있고 그냥 그런 거에 뭐 커피 한 잔 내가 고르는 거지. 커피 한 잔 뭐 아니면은 뭐 내가 먹은 게 뭐 케이크 한 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그 대략적인 칼로리가 나오고 그걸로 너의 하루 칼로리가 얼마였냐 뭐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용자 입장으로 인풋이 많으면 안 쓰는 거야. 이게 사용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원하는 게 일반 유저의 입장이기 나한테 때문에 최적화된 걸 그냥 한 번에 딱 그치. 내가 뭐 별로 입력 안 해도 그냥 아웃풋으로 바로 딱 나와주길 그치. 바라는 거지. 나도 좀 찾아봤는데 8핏 이거 뭐라고 해야 돼? 8 숫자 8 8핏이라고 읽었는데 약간 외국 어플 같아. 이게 보통 어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운동 부위별로 운동 소개, 운동 영상, 약간 그런 플랜,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인데 요건 특별하게 식단에 되게 특화돼 있더라고 서비스가. 그러니까 기본 무료 사용은 운동 워크아웃 플랜만 제공하는 거고 내가 결제를 하면은 식단에 관한 거의 뭐 대부분의 서비스를 다 해주는 것 같아. 뭐 베지터리언일 수도 있잖아, 채식주의자. 그런 사람 그 체크하면은 식단에서 그런 걸 고려한 식단을 또 제공해주고 뭐 재료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뭐 음식, 싫어하는 음식 딱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식단을 또 구성해 주더라고. 그것까지 레시피까지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운로드 벌써 1000만이야 이거는. 내가 아직 우리나라 어플이 잘 모르겠는데 외국 사람들은 되게 많이 쓸 것 같아 이거. 특히 식단에 되게 민감하고 외국 사람들 또 그거 되게 중요시하잖아. 자기 먹는 딱 그런 주관이 있으니까 그런 약간 식단 관련된 서비스도 만일에 그 어플에 포함된다면은 아까 우리 말했던 기본적인 운동 그러니까 그 매칭 중계에다가 매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런 회원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그런 차트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 거기에 식단까지 뭔가 좀 더 이렇게 시각화해서 바로 막 푸시하고 약간 그런 서비스까지 또 더해지면은 완벽한 헬스케어 중계 어플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헬스 트레이너가 짤 수 있는 식단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같이 붙여서 하면 트레이너 입장에서도 이 고객이 이 어플을 계속하고 나를 떠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지. 왜냐면 식단까지 고려해주는 서비스 안에 같이 들어와 있으면서 나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얘를 코칭해주는 거를 이제 결국에 기록해서 주는 거고 식단 서비스도 결국엔 이 사람한테 추가해서 전송까지 되니까 이 회원 입장에서는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운동 관련돼서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토탈 앱이 될 수 있는 DB가 만일에 DB화가 된다면은 개인 입장에서도 뭐 내가 트레이너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이사를 가서 다른 짐을 다닐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해왔고 그런 것들 많이 데이터베이스 남아 있어서 내 회원 아이디만 해서 딱 그 뭔가 정보를 공개해서 뭐 볼 수 있게 한다면은 뭔가 연속성 있게 운동을 할 수도 있겠지. 내가 운동한 기록들을 다 내가 계속 히스토리를 체크할 수 있고 그걸 또 다른 강사한테 공유하면서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해왔는데 이렇게 또 하고 싶다 아니면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식단 추천 뭐 운동 뭐 중량 계산 이런 거 사실 결국 계산이잖아. 로직이니까 한 번만 DB 뭔가 이렇게 딱 구조를 그 알고리즘 짜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사실 자동으로 역시 돌아가는 또 거니까.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네, 그런 결로 저 족밥입니다. 인간이 헬스한 영역은 인간이 그래도 티칭을 해주면 좋겠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뭐 아까 말했던 회원 이력 관리를 운동을 직접 기록을 해주고 주고 그다음에 식단에 대한 것도 같이 서비스로 붙여서 해주고 결국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네.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그거를 거고. 이제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통합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한쪽도 벌써 우리 약간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았어? 약간 겔탭 같은 거, 아, 그치. 아이패드나 재고 남는 거 그치. 헬스장에 이제 헬스 트레이너한테 이제 주면서 그치. 이 서비스 써라. 그럼 약간 음. 간지나잖아. 그치. 딱 한쪽에 딱 겔탭 딱 들고 이렇게 더 딱 비주얼라이즈 해줄 수 있는 터치하면서 딱 회원님 어. 딱 이거 보여주고 똑똑똑똑 하면서 그치. 사진을 딱 찍어서 만약 자세가 안 좋다. 그럼 딱 저장해놓고 이렇게 그치. 뭐. 그 초기 진입 전략은 생각했던 건 결국에는 헬스 트레이너들을 면대면으로 계속 만나거나 모으는 게 힘들 수 있으니 이제 헬스장 단위로 계약을 해도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루디짐 1호점에 가가지고 루디짐 1호점에서 저희 뭐 트레이너가 5분 계시죠? 5분 계약을 맺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근데 헬스장을 다니다 보면은 그 헬스장 자체를 계속 다니지 트레이너를 따라서 움직이긴 또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날 가르쳐주는 트레이너가 원래는 강남권에서 해가지고 같이 하다가 갑자기 막 대구로 이사를 가버렸어. 그러면 나는 내 기록은 다 어디 가는 거지? 약간 이런 그치. 상황이 생기는 그치, 거잖아, 그치, 결국에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결국에는 선생님 바뀔 때도 그 헬스장에서 계속 이 회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또 그런 도구로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사소한 어떻게 보면 니즈인데 아니라 이 뭐 영상을 보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것 하나씩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서비스가 탄생하고 말했지만 결국은 실행력. 누가 만드느냐. 그치. 우리가 이렇게 막뭐 이런 있으면 좋겠다 아무리 말해도 그게 만들어져야지 이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 아까 말한 운동 닥터에서 이런 걸 더 붙이면 그냥 막 이 헬스장 다 평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 닥터 관계자님도 혹시 보시면 연락주세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해서 개발해봤잖아. 그치. 그런 입장에서 사실 쉽지가 않지. 근데 쉽지 서비스를 않아.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진짜 나의 이빨일 뿐이고 결국에 그거를 실제로 구현해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자본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결국 그 제한된 리소스 안에서 어떤 거를 이 서비스의 키로 그치. 삼고 밀 거냐를 먼저 선택해서 그걸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유저들이 이거 좋다고 몰려들기 시작하면 돈을 벌면서 점점 붙이는 그치. 거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운동 닥터라는 결국 중개해주는 서비스 있잖아. 운동 닥터 만약에 운영자라고 생각하면 뭘 가장 먼저 붙이고 싶어? 제가 말했던 제일 키 전략 두 개는 결국에는 운동 이력 관리가 가능한 트레이너와 결국에 이 회원을 연결해주는 그렇지? 시각화된 기록 서비스. 기록 서비스랑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식단. 결국에는 트레이너가 채워주기 힘들거나 아니면 좀 더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하지만 회원들은 여전히 니즈가 높은 그치. 그런 식단이란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전문화된 서비스까지 같이 통합해서 밀어준다. 다 담으면 너무 건데 앱이 무거워지려나. 무겁지. 근데 나중에 정말 고도화가 돼서 잘 발전되면 그냥 회원 입장에서는 그 앱을 오늘 키면은 운동할 부위와 식단이 자동으로 날라가고 이런 식으로까지는 될 텐데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나라면 운동 이력 관리를 먼저 택할 것 같고 식단은 서비스지 사실 그냥 그치. 그냥 두 사람의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쓰는 거고 키는 결국에는 뭐 운동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쓰면 좋겠다. 내가 이 서비스를 결국 고객을 계속 쥐고 있어야 될 이유가 그런 식으로 운동 이력 관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충분히 여기에 이 돈을 지불해 주는 거지. 나한테 뭐 수수료 10%를 이 플랫폼이 떼는데 그래도 나는 계속 회원을 어떻게 보면 본딩되어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다음 사람이 와도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럼 근본적으로 수익 모델은 어쨌든 중개 수수료인 건가? 그치. 중개 수수료가 키일 것 같은. 나중에 식단을 붙이면은 뭐 식단을 배송해 준다거나 하는 식까지도 발전이 가능할 텐데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단계인 뭐 그런 이력 관리를 키로 가자면은 결국엔 이 고객과 이 트레이너를 동시에 계속 내 플랫폼 서비스에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요소다 보니까 그걸로 제일 쉬운 거는 수수료 장사인 것 같고 제일 내 고생 안 하고
너네끼리 결국에 하면서 나는 중간에 스스로 내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잘 만드는 게 플랫폼의 키인 것 같아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의 니즈가 뭔지랑 결국에 그래서 세운 사업 목표가 있겠죠. 뭐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사업 전략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뭘로 돈을 벌지에 대한 수익 모델. 이 네 가지 정도만 있으면은 사실 사업 계획서를 다 썼다고 봐도 되는. 좀 니즈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운동은 회원과 트레이너 간에 결국에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고객의 니즈는 내가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내 기록을 뭔가 보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다. 플랫폼을 왜 해야 되냐, 결국에 사업 목표를 뭘로 세울 거냐인 건데 남녀노소 모두를 잡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사실 엄청 파워풀한 플랫폼일 수 있지. 왜냐면 보통은 되게 세밀한 타겟팅을 놓고 가는데 요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린애도 써도 될 수도 있고 사실 60세 노인분도 깔아드리면 잘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 거여서 굉장히 타겟팅이 커서 되게 잠재성이 큰 서비스인 것 같고 남녀노소가 헬스 관련해서는 무조건 이 어플을 쓰게 한다. 독점. 그치, 독점이지. 왜냐면 결국 데이터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쌓을수록 더 고도화되고 정교화된 서비스가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맞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처음에 그런 걸 서비스 기반을 잘 다지면은 그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파워풀해지고 결국에는 모두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그 다음 전략은 아까 말했던 게 첫 번째로는 중개죠. 네, 이미 하고 있죠. 일단 사업 전략은 중개, 트레이너 하고 있어도 그쵸? 그게 더 네. 개선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그 포인트인 신뢰성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포인트를 더 개선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그런 내가 지불하는 서비스의 어떤 기준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전략은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트레이너와 개인을 연결해 준다. 연결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그 사이에 개인화된 이력을 입력해 줄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식단 서비스까지 연결되면은 거기서는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넓어질 수 있죠. 뭐를 붙여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식단 같은 건 나중에 추천된 그거를 바로 주문까지 할 수 있게 만들고 배송까지 해주는 거. 마켓 컬리랑 코업을 해서 배민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무슨 형제들? 우아한 형제들 보시면 연락 주세요. 수익 모델은 결국에는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건 수수료. 그 서비스를 연결했다는 트레이너의 결국 그 트레이너 PT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몇 프로 떼겠다라는 게 있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 아까 말했던 이 개인 이력 관리 같은 경우는 뭔가 돈을 붙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 안 하겠지. 굳이 돈까지 써가면서는 안 할 것 같아. 근데 트레이너 입장에서 요 서비스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 이유, 회원 입장에서도 요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돈을 계속 트레이너한테 입금시켜야 되는 이유, 본딩 시킬 수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키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2번이 계속 써야 되는 이유인 거지. 식단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뭐 그런 거 되게 많죠. 요즘에 구독 서비스. 결국에 근데 식단을 구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러니까 식단 자체, 그리고 레시피 자체를 구독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배송받는 걸 구독할 수도 있고, 그치. 그런 식까지의 사업화 모델까지도 확장이 가능한. 또 이쪽 헬스 관련해서는 뭐 전문가가 제일 잘 알겠지만, 약간 그런 보충제? 영양제? 그 시간도 엄청나잖아, 그게. 그런 거 해서 추천해주고. 이런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사실은 시장이 정리가 되죠, 보통. 그러니까 정리가 되지. 평정한다고 우리가.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자 서비스 안 쓰고 카카오톡 쓰듯이 결국에는 그게 기준이 되는 거고,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을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식단은 여기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각 주체들의 효익이 높아지는. 네. 이런 대화 자체를 즐기는 종족들이 일어나서 맨날 밥 먹으면 이런 얘기 하고 있어. 맨날 이런 뭐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쟤는 어떻게 돈을 벌지? 약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되게 즐거운 시간. 그리고 이런 걸 기반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들이 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약간
왜냐면 아까 말한 것도 결국에 이 각 당사자들이 아직은 모르고 있는 니즈들도 있고 충족이 안 되는 니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채울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점점 많이 생기면 세상 자체가 더 좋아지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좀 꿈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아이디어 얘기를 하다가 뭐 하나를 정해서 실제로 그거를 좀 런칭 해보는 그 과정을 담는 약간 그치. 다마고치처럼 그게 베스트지. 그런 것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게 베스트고. 그런 기본은 저희 축은 이런 아이디어를 같이 얘기하고 공유하고 약간 이런 잡담을 하는 콘텐츠지만 그 외적으로 뭐 저희 뭐 사회생활 하는 거, 직장생활 그치. 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썰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썰을 네, 좀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네, 기대해 주세요. 처음 영상인데 아마 좀 많이 부족하겠지만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구호라도 해야 되나? 구호는 잘 먹었습니다. 내일 점심에 봐요. 내일 점심 해봐요. Smoke weed every day.